반갑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바로 자본주의 말이죠. 이 시스템의 심장부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서로 전혀 다른 두 개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쪽에서는 미니멀리즘이다, 비우는 삶이다 하면서 절제를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플렉스해라, 나를 위한 프리미엄 경험에 투자해라, 이렇게 우리를 계속 유혹하잖아요. 정말 이상하죠. 이 팽팽한 줄다리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본주의의 맨얼굴입니다. 과연 우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뭘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심장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막스 베버가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막 뜨거운 탐욕으로 가득할 것 같잖아요. 근데 베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아주 차가운 종교적 의무감에서 시작됐다는 정말 놀라운 주장이죠. 네, 이분이 바로 사회학의 거두 막스 베버입니다. 베버는요, 자본주의를 그냥 돈 버는 방법 이런 걸로 보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시대를 지배하는 거대한 정신, 일종의 시대 정신으로 본 거죠. 베버 이론의 핵심,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가진 인간이 있습니다. 브루스맨시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일이라는 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신이 나에게 주신 신성한 임무, 바로 소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을 아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진짜 열심히 일하고 즐거움이나 쾌락은 멀리하는 것, 그게 바로 신의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당시 프로테스탄트, 특히 칼뱅주의자들은요, 노동을 신성한 명령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내가 신에게 선택받았구나 하는 증거로 생각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그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떤 쾌락을 위해 쓴다? 이건 완전 죄락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돈은 쓸 수가 없으니까 계속 쌓이게만 하는 거죠. 다시 투자되고 또 투자되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는 게 베버의 생각입니다. 베버의 이 말을 보면 그의 생각에 딱 정리됩니다. 노동이 신성하다면 돈 또한 신성하다. 하지만 그 돈은 오직 신에 대한 책임으로서만 정당하다. 무슨 뜻이냐면요. 자본이라는 게 인간의 탐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신 앞에서 느끼는 엄청난 책임감, 그리고 성실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와, 진짜 우리가 알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180도 다른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베버의 이런 금욕적인 생각에 정면으로 아니! 라고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르너 존바르트인데요. 이 사람의 주장은 정말 도발적이에요. 자본주의는 무슨 신에 대한 의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인간의 아주 뜨거운 욕망과 사치가 만들어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베르너 존바르트입니다. 재밌는 건 이 사람이 베버랑 같은 시대를 살았던 절친한 친구이면서 동시에 가장 치열한 지적 라이벌이었다는 거예요. 존바르트가 보기에는 베버가 말하는 그 차갑고 합리적인 인간은 그냥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유령 같은 거였어요. 존바르트가 본 인간은 달랐습니다. 바로 욕망하는 인간, 즉 호모 에로티커스였죠. 경제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차가운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예쁜 거, 더 좋은 거 갖고 싶어 하고 또 그걸 남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감각적이고 뜨거운 욕망,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존바르트는 자본주의의 시작을 아주 먼 옛날 십자군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동방에서 들어온 신기하고 화려한 물건들이 유럽 궁정에 소개되면서 사치라는 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랑 애첩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그걸 본 귀족들이 따라하고 또 그 귀족들을 동경하던 돈 좀 번 부르주아들이 또 따라하고 이렇게 욕망이 폭포수처럼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렸다는 거죠. 결국 비단, 보석, 향수 같은 이런 사치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려는 수요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시장을 키웠다. 이게 바로 존바르트가 말하는 자본주의의 탄생 스토리입니다. 바로 이 말. 사치는 사회적 신분의 표식이자 경제를 움직이는 최초의 원동력이었다. 이게 베버의 생각에 대한 강력한 한방이죠. 자본주의는 금욕이 만든 게 아니라 쾌락을 즐기고 나를 과시하려는 그 욕망이 만들어낸 거대한 문명이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나 세상을 다르게 본 두 사람이 사실은 서로 둘도 없는 친구였다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두 거인의 이론을 한번 정면으로 비교해보고 그들의 특별했던 우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사람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딱 보이죠?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힘, 즉 핵심 동력에 대해서 베버는 종교적 윤리라고 말하고 존바르트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말해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도 베버는 소명적 인간을, 존바르트는 욕망하는 인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본질 자체를 하나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다른 하나는 쾌락의 시스템으로 본 거예요. 와, 정말 모든 게 정반대죠? 그런데도 이 둘은요,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서도 가장 든든한 동료였어요. 심지어 같이 학술지를 만들어서 서로의 글을 실어주고 거기서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랬다니까요. 스스로를 정신적 도전자이자 사상적 형제라고 불렀다고 하니 이들의 우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죠. 존바르트의 이런 관점은 그가 경제학을 보는 방식에서도 잘 드러나요. 그는 경제학이 그냥 데이터나 통계 같은 숫자를 다루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봤어요. 그 숫자들이 왜 나왔는지, 그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욕망과 의미를 해석하는 이해경제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모든 걸 합리성으로 설명하려 했던 베버와는 정말 근본부터 다른 지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뭐 100년도 더 된 옛날 사람들 얘기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두 사람의 생각은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아주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먼저 베버의 유산을 볼까요? 바로 미니멀리즘입니다.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불필요한 건 다 버리고 정말 본질적인 가치에만 집중하는 삶. 이게 바로 베버가 말했던 그 금욕정신이 21세기에 아주 세련되게 돌아온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확히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존바르트의 유산, 플렉스 문화가 있습니다. 비싼 물건을 사서 SNS에 자랑하고 나의 성공과 취향을 과시하는 것. 이건 과거의 사치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뽐내던 그 욕망의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즘 기업들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의 언어를 아주 자유자재로 쓰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회사는 윤리적 경영을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하면서 베버처럼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죠. 근데 그러다가도 돌아서서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경험이라면서 우리의 무의식과 욕망을 자극하는 바로 존바르트식 감성 마케팅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말 양쪽을 다 쓰는 거죠. 이걸 보면 더 명확해져요. 과거 청교도들의 그 엄격했던 절제 정신, 이게 오늘날에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옛날 왕실의 화려한 사치는 프리미엄 경험이라는 정말 매력적인 말로 포장돼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본질은 같은데 이름만 바뀐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이 두 가지가 마구 뒤섞인 일종의 하이브리드인 셈입니다. 베버가 말한 차가운 합리성만으로도 또 존바르트가 말한 뜨거운 욕망만으로도 설명이 다 안 돼요. 우리는 이 두 개의 심장이 동시에 쿵쾅거리는 그런 모순적인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베버의 금욕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뼈대를 만들었고요. 존바르트의 사치는 그 뼈대 속에서 피가 돌게 하는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거인은 우리에게 경고를 남기기도 했어요. 베버는 우리가 결국 이 합리적인 시스템의 작은 부품이 되어버릴 거라고 걱정했고, 존바르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상품이 되어버릴 거라고 우려했죠. 정말 섬뜩한 경고입니다. 이 말을 한번 보세요. 근대의 비극은 인간이 자신이 만든 체계를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게 된 데 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딜레마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말 같지 않나요? 우리가 만든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을 잠에서 깨워 움직이게 한 힘은 무엇이었나요? 베버가 말한 성실한 의무감이었나요? 아니면 존바르트가 말한 화려한 욕망이었나요? 어쩌면 이 100년 넘은 논쟁의 진짜 무대는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진짜 무대